계명대학교 김영문 교수입니다. 오늘은 그 창업 자금에 대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. 예비 창업자분들 만나보면 그 대부분 두 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창업 아이템을 아직 못 찾았다라는 것이죠. 좀 유망한 창업 아이템 없을까라는, 좀 돈이 되는 아이템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. 두 번째는 좀 자금이 좀 부족한데 자금을 어떻게 좀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, 이런 그 두 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오늘 그 창업 자금, 특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그 창업 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. 오늘은 그 창업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 기관들을 쭉 한번 나열해 드리겠습니다. 이 자세한 정보는 제가 운영하는 그 창업 길라잡이 카페에 가보시면 그 김영문 교수의 창업학이라는 게시판이 있는데요. 그 게시판 59번 글에 자세하게 그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미처 다 이렇게 파악하지 못한 분들은 그 게시판에 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먼저 창업 자금을 그 지원해주는 기관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요. 먼저 그 중소기업청이 있습니다. 중소기업청 같은 곳에서는 정책 자금을 그 지원을 해줍니다. 이 정책 자금이라는 것은 빌려주는 자금이죠. 두 번째는 그 보정제도를 통한 자금 지원이 있는데요. 이것은 그 보정기관의 보정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자금을 말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그 R&D 자금, 연구개발 자금이 있습니다. 그래서 중소기업청이 있고요. 두 번째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있습니다. 중소기업진흥공단. 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자금의 종류가 조금 많은데요. 구조개선 사업 자금이 있고, 그 다음에 지식기반 서비스업 육성 자금이 있고, 또 특별경영 안정자금이 있고, 또 중소벤처 창업 자금이 있고,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이 있고요. 그 다음에 협동화 사업 자금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아주 종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고, 세 번째는 그 기술보정기금이라는 기관이 있고요. 네 번째는 신용보정기금이 있습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신용보정재단이 있는데, 이 신용보정재단은 지역별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서울신용보정재단, 또 경기신용보정재단, 또 제주신용보정재단, 또 인천신용보정재단, 또 부산신용보정재단, 이 대구신용보정재단이, 이 신용보정재단은 지역별로 설치가 되어 있고 홈페이지가 있거든요. 이 신용보정재단별로 홈페이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여섯 번째는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있습니다. 현재 전국에 한 70여 개 장소에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. 일곱 번째는 한국여성경제협회에서도 이 여성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 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덟 번째는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창업 자금, 또 점포 전대 사업이라고도 하는데 점포를 빌려주는 이런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. 아홉 번째는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이 창업 자금 또는 점포 전대를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열 번째는 그 여성부에서도 그 창업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 일을 하고 있고요.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린 것은 정부 또는 정부 관련 기관에서 그 지원해주는 어떤 창업 자금 지원 제도를 좀 말씀드렸고요. 11번째 보시면 마이크로 크레디트라는 사업이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는 사회연대은행 또는 신나는 조합과 같은 이런 그 기관들이 있거든요. 이 마이크로 크레디트라는 것은 현재 지역별로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. 그 다음에 12번째는 중소기업 맞춤형 정책정보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. 이 사이트는 그 한국에 있는 여러 정부 기관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그 창업과 관련된 지원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모아 놓았고 또 검색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. 그래서 이 중소기업 맞춤형 정책정보 시스템 같은 사이트는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이죠.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지원하는 보정을 서지 않아도 되고 담보가 없어도 됩니다. 보정이 없어도 담보가 없어도 자금을 빌려주는데
보통 1,000만 원에서 2,000만 원 정도의 창업 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전국에 이제 계시는 분들은 우리 지역에 이런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을 하는 기관이 없는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이미 기관이 설립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또 기관을 설립 준비를 하고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무보정 무담보로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한번 그 문의를 해보시면 좋다는 것이죠.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정리한 그 창업자금 지원 기관을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12개 정도 기관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 정리한 그 창업 길라잡이 카페의 김영문 교수의 창업학 59번에 있는 글을 보시면 제가 지원 기간도 쭉 정리를 해 두었고 또 홈페이지 주소도 이렇게 입력을 해 두었습니다.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한번 접속을 해 보시면 좋습니다. 사실 저도 아주 오랜 동안 그 창업 쪽 일을 하고 있지만 이 기관에서 지원해주는 자금의 어떤 용도라든지 또 지원 그 대상이라든지 지원 조건을 일일이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합니다. 그래서 저도 그 문의를 받게 되면 이제 이 기관의 홈페이지를 접속을 해 보는데, 첫째는 홈페이지를 접속해 보시면 요즘 그 관공서 홈페이지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. 아주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. 두 번째는 이 기관을 방문하시면 그 책자로 이렇게 보통 만들어져 있습니다. 창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들, 특히 자금에 대한 지원 제도들이 책자로 이렇게 발간되어 있어서 그 책자를 한 권 달라고 해도 된다는 것이죠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기관의 담당자를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해 보셔도 됩니다. 요즘 뭐 관공서 문턱이 절대로 높지 않거든요. 굉장히 그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특히 좀 이 소외계층 되시는 분들은 뭐 내가 대상이 되겠나, 잘 안 될 건데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용기를 내서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. 이 12개 기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대한민국에 있는 정말 본인이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면 거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저는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조건이 다르고 자금 지원 금액이 다르지. 하지만 이제 본인이 신용불량인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외에는 누구든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분명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어느 한 기관에서는 자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전화로도 얼마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. 요즘 이런 그 홈페이지 가보시면 그 민원인들을 위해서 전화 상담도 아주 친절하게 해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랫동안 이게 창업 분야 일하면서 늘 이렇게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창업 자금이 좀 부족한데 어디에서 자금을 좀 지원받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데, 제가 이번에 이런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느낀 것은 이렇게 창업 자금을 지원해주는 기관이 많은데 왜 예비 창업자들은 이런 기관을 한번 방문하거나 직접 문을 한번 두드려 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. 정말 말씀드려서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홈페이지를 잘 접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죠. 잘 방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막연히 서니까 뭐 잘 되겠나 안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. 긍정적으로 한번 부딪혀 본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기관들을 홈페이지부터 쫙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전화도 좀 하시고 방문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분명히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창업 자금의 어떤 지원 기관들만 쭉 정리를 해 드렸는데요. 다음에는 주요 기관별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